중진 4선 네, 우상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데 라디오 인터뷰 안 하시고 취재 편의점 출연만을 기다렸다라는 소문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기다린 건 아니고 이런 매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야, 장윤선 때문에 장윤선과의 오랜 이 의리를 지키려고 네. 그러니까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30년이에요. 93년에 제가 처음 뵀거든요. 출판사 하실 때. 맞아요. 예, 그때 뵙고 지금. 그때 참 파릇파릇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시인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치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그때는 시인이었던 우상호가 지금은 국회의원. 저도 사선이나. 다음에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거죠? 아니 일단 그거는 뭐 2년 후에는 가봐야 알지 뭐 누가 시켜주나요? 네. 지난번에도 경선 졌는데. 저도 이번에 일단 국회의원은 불출마하고. 네. 그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좀 한 2년 하면서. 네. 대한민국 정치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미래 세대들 돕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네. 편의점하고 가까워지시면 예, 길이 열립니다. 예, 열어드립니다,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데. 예세게 나오시는데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이낙연 전 대표 네.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금방 김성환 의원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강가에서 돌아오시라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에이 이미 배 탔어요. 배 탔어요? 배 떠났어요? 네, 야. 떠났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 예. 그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외부 인사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뭐 일정까지 지금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성공할 거냐 뭐 실패할 거냐의 예측만 남은 것이지 이미 뭐 떠났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원래 신중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네. 저 정도의 언술과 행보면 전 이미 전 끝났다고 보고요. 네. 저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성공 실패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실패 아니, 나왔어요. 정당이라는 것이 일단 예. 만들어지려면 유력한 대권 후보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대권 후보와 함께 출마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평당원들이 아니라 네. 소위 말하면 출마자들이 있어요. 네. 총선이잖아요. 네. 대선을 앞둔 신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중에 있는 거라고는 대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대표 한 분만 계시고 네. 같이 갈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안 보이고 예. 세 번째 이분을 지지하는 특정 지역이 안 보이잖아요. 과거 국민의당이 성공했던 것은 호남. 호남이고요. 네. 자민련이 성공했던 것은 충청. 충청도. 네. 과거 친박연대가 성공했던 것은 대구. 영남. 예, 영남. 특히 대구 경북. 네. 뭐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은 왜 금태섭 양양자 예. 이들하고 같이 해서 예. 과연 지금 제가 말한 네. 신당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왜 이낙연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금태섭 양양자급으로 낮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네. 신당 창당은 더군다나 명분이 있어야 돼요. 네. 반 이재명 전선으로 신당을 만든다? 어느 국민이 따라가겠어요. 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 정당이 포함하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민주당이 더러워서 나 나갑니다. 그건 탈당의 명분은 되지만 신당 창당의 명분은 되지 않아요. 네.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 정말로 막판에 엄청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판했다. 민주당이 들어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말을 멋있게 하시잖아요. 네. 국민들이 절망하기 때문에 무슨 국민이 절망을 해요? 이낙연이 절망한 거지. 그러니까 왜 거기다 국민을 갖다 끼워넣어. 그래서 나는 네. 물론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당원도 네. 있고 네. 국민도 있어요. 근데 누가 싫어서 당을 만든다는 건 명분이 안 돼요. 네. 누구 미워서 만드는 게 당입니까? 그러니까요. 탈당의 명분은 될 수 있죠. 싫어서 네. 당. 싫어. 난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는 거지 뭐. 네.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 안 되니까. 예. 근데 무슨 신당 창당을 하냐고. 아니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 난 이재명이랑 진짜 인간적으로 도저히 같이 못하겠어. 난 진짜 이재명이 싫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 가운데. 이분들은 왜 이낙연 신당 안 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신당 창당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싫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낙연 대표가 싫었던 사람들은 이낙연 대표 당대표 시절에 당을 나갔어야 되나요? 참고 살았잖아요. 네. 그럼 참고 살아야지. 원래 참고 사는 거지. 예. 아니면 당내 투쟁을 세게 하든가. 당내 투쟁. 당내 투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주류 비주류 투쟁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분열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나가는 게 분열이에요. 예. 네? 예.
분열주의자 이낙연이 돼버렸잖아요. 분열주의자 이낙연. 예. 당 안에 싸울 때는 분열주의자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건 주류 비주류 투쟁이지. 일반 당원 중에 그걸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네. 모든 그룹에는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논쟁하게 돼 있죠. 네. 그건 분열이 아니라니까요. 네. 나가는 건 분열이죠.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네. 유승민 전 대표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데 가지가지하네. 아, 참 오늘 워딩이 아름다우십니다. 예, 더럽고 가지가지하고. 저는요 같은 당 살 때 잘 모시는데 네, 일단 이 양반이 지금 일당이 목표라는 거 아니에요. 네, 총선 일당하겠다. 일당이 목표라는 게 뭐예요? 네. 민주당과 정면 대결했던 소리예요. 그러면 싸워야지 나도 이제. 과거에는 동지였지만 네. 민주당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데 이재명을 무너뜨리겠다는 명분하에 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건데 민주당을 무너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윤석열만 좋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분노가 네. 윤석열을 돕는 일이 됐잖아요. 이적행위가 네. 되어버렸잖아요. 네. 유승민 대표를 왜 만나요? 유승민,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신당을 창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낙연의 걸어온 길입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총리하시고 네.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시고 이재명 대표와 대권 후보로 경쟁했던 분이 네. 갈 길은 아니죠. 저는 정치 20몇 년 하면 24년 하면서 이런 일 처음 봐요. 그래서 사쿠라예요? 아니, 사쿠라라는 표현은 그건 김민석이 너무 나갔고 너무 나갔고. 나갔지. 예, 그러니까 그건 안 되나? 예. 걔가 그 말했다고 혼자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어제 의총에서는 흥분하더라고 그래서 네. 의총에서 흥분했어요 어제? 흥분할 일은 아닌데 했더니 그 82학번 동기인 김한정 의원이 네. 바로 그 다음에 가서 네. 검다운 이러더라. 어제 아주 재미있는 일정이었어요. 컴다운. 근데 이제 예.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 바깥에 누구를 만나는 건 전 별로 관심이 없고요. 네. 그런 신당은 확실하게 제3지대 신당인데 색깔이 이상하잖아요. 네. 유승민, 이준석과 같이 하신다는 건가요? 이재명이 미워서 유승민과 같이 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명분이 돼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전남 영광 출신이니까 민주당이지 저 대구나 경북 봉화 출신이었으면 국민의힘 했다. 그러니까 엘리트와 기득권층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렇게 과거를 때리는 것은 또 옳지 않죠. 네. 그런 비판하려면 당 대표 할 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나가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도 난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분이 중도 보수적인 시각을 가졌던 중도 네. 개혁적인 세력을 가졌던 뭐 그걸 가지고 이제 20년 지난 지금 와서 저기 과거의 네. 노선과 이념을 재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기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실패하죠. 실패하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당의 성공 요건에는 네. 참신한 지도자, 국민의 신망을 얻는. 네. 두 번째 그 사람과 함께하는 정치 세력. 네. 근데 그 정치 세력도 낙엽들이 아니고 공천에 탈락한 낙엽들이 아니라 파릇파릇한 새순들이어야 돼요. 네. 네. 그래야 희망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창당의 명분, 비전이죠. 가치와 네. 비전. 예. 이게 없이는 신당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제3지대 창당은. 예. 과거에 보면 안철수라는 대권 후보가 있고 박지원 등 호남 정치 세력이 있었고 네. 호남 유권자들이 친문 패권주의라는 말에 동의하면서 어쨌든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적이 있죠. 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4년을 못 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는 도대체 그 판단을 못 하실 리가 없는데. 근데 혼자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서 아이고 형님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아니, 국회의원들 중에는 네, 한 명도 없어요. 동의한 물론 그런 암시를 들은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거지. 네. 나가서 신당 만들자는 얘기는 동의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국회의원 중에는. 밖에는 모르죠. 밖에는. 예, 밖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이 나갈 국회의원이 없어요. 윤영찬 의원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예. 윤영찬 안 나가면 어떡해요? 한 명은 아니 나가야 어떡하더니. 배신자 아닌가?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 이낙연 대표가 배신자인데 무슨 이낙연 씨이 따라가지 않으면 배신자예요.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하고 그러세요? 편의점 이상하네 여기. 이상한 의리를 강조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원칙과 상식의 네 사람은 네. 당내 투쟁을 하는 거예요. 당내 투쟁하는 것은 이낙연 대표처럼 나가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용인되는 거예요. 예? 당 대표 물러가라 네. 할 수 있지 왜 못해? 네. 아무나 되지 뭘. 안 물러나면 된다. 물러나라고 한다고 다 물러나나. 근데 네. 물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괜찮아요. 예. 그리고 그건 담론 싸움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은 도저히 잘 용서가 안 되는. 네. 낙엽 대신 새순으로 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 안 돼. 그분 옆에 세순이 뭐 이겼어요? 네? 안 모여요? 아니 근데 고목나무에 새순 뜨나? 그 박지원 전 원장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집을 찾아가라. 네? 집에 찾아가서 이낙연 대표를 만나라.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가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이제 어렵죠 이제. 네. 이제는 그러면 이제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아니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 사이에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총괄 선대본부장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낙연 대표님 모셔오는 일부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진영의 통합된 모습을 보여줘서 윤석열 후보와 싸우기 위해서였죠. 네. 그때 흔쾌는 아니지만 한 서너 번 상고철회에서 모셨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느낀 게 있는데 그 네. 이후에도 그렇고요. 두 분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게 좀 어려웠어요 원래. 다만 네. 정치 지도자들로서 개인적으로는 친하지 않아도 예. 당을 위하여 예. 친한 척 해주고 손을 잡는 모습 예. 이런 것들은 필요했죠. 예. 그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에 네. 좀 정성을 기울이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아.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판단이 바뀌었을까? 예. 어쨌든 이낙연 대표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자기 나간다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뜻도 전달됐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퇴를 걸고서 그래서 거취를 걸었기 때문에 만나서 네. 사진만 찍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서 하라는 소리거든. 그건 좀 어렵죠. 굴복을 요청하는 거니까. 예. 대화를 해보자는 게 아니라 예. 사퇴한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내가 만나줄 리가 없다라고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도 정치 지도자의 대화 태도는 아니죠. 그런데 원칙과 상식도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합니다. 통합비대위 하자. 아니 주장할 수 있죠.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의원이 주장할 수 있지 뭘 그래. 아니 그러니까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정치라는 건 뭔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말만 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이런 주장은 당내에 상당한 공감대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선거에 이길 수 없지만 네.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없다. 이게 민주당 안에 굉장히 광범위한 공감대를 예. 형성하는 담론입니다. 예. 근데 그게 선대위일지 비대위일지라고 하는 이 어떤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낼지 이거는 상당한 견해 차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으로 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는데 방점을 찍은 사람들은 사퇴를 주장하는 거고 비대위로 가는 거고 이재명 대표 없어도 선거를 이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현행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거죠. 거고. 이 두 개의 판단은 네. 각각의 다른 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게 통합적인 거죠. 통합적으로 됐을 때 승리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어떤 체제로 치를 건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예. 그러니까 사퇴하라고 한 것도 네. 주장이에요. 그건 누구를 상대로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하라고 하는 거죠. 결단을 해라. 네. 당신 뭐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얼굴보다는 다른 얼굴로 선거 치르는 게 예. 승리 더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의견도 듣고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당원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거기서 어떤 묘안을 만들어내냐 이게 정치의 네. 묘미죠. 그렇죠. 자 그러면 20일 날은 지금 김부겸 총리 만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8일 날은 정세균 전 총리 만난다는 거고 또 그에 앞서 다음 주 월요일 18일 날 영화 있잖아요. 기류의 김대중. 여기 시사회에는 또 이낙연 전 총리도 오고 김부겸 전 총리도 오고 이재명 대표도 오고 권노갑 이사장도 오시고 뭐 내년 총선 앞두고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어떤 원로들 사이에서 또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서는 무슨 결단하는 게 아니죠. 단합하는 모습, 단합.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네. 그분들하고 무슨 당내 운영의 여러 가지 어떤 이 안에 대해서 네. 뭐 결정하고 합의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당내 세력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당의 원로이시고 네. 당을 사랑하시는 오랜 경륜이 있는 분들이니까 네. 그 의견을 경청하고 네. 당의 운영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죠. 통합비대위라는 것은 설득력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2015년 모델을 보시면 네. 처음에 문재인 당 대표가 네. 당시에 이제 제가 만나서 여러 가지 설득할 때 처음에는 선대위로 결정하셨어요. 네. 상당한 권한을 갖는 선대위. 그러니까 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상당한 전권을 주는 선대위. 그래서 김부겸 네. 선대위로 가려고 했다가 네. 그게 틀어졌죠. 그게 틀어지고 나서는 대표가 사퇴하는 김종인 비대위로 갔죠. 그렇죠. 그걸 다 문재인 대표가 결정한 겁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결정할 수 있죠. 내가 그냥 끝까지 갈게. 네. 대신 선대위원장을 누구 하나 세울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상당한 권한을 주는 선대위 체제로 가자. 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네. 내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자. 이럴 수도 있죠. 세 가지가 다 선택지지. 그러나 그 선택은 네.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네. 어떤 방식이 가장 선거를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는 거죠. 결정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그런 대안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 잘 듣고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거죠. 그 당 나갈 사람 다 나가라. 결정도 안 하고 물러가라 이건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을 나갈 사람 다 나가라라는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게 낫겠다. 그건 뭔 소리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요? 예. 아니요. 당 지도부 사퇴라고 안 했고 네. 지도부가 네. 지금 당이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는데 당을 통합시킬 책임은 지도부에게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뭐하냐 지금? 왜 원칙과 상식 안 만나냐? 이낙연 대표가 당 나간다고 그러는데 예? 당 안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총선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네. 지도부들이 안 하고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지도부들이 왜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나 당내 의견을 같이 하자는 의원들을 조롱하고 논쟁하고 그랬냐 그동안. 그건 지도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의원끼리는 싸워도 돼. 예. 지도부가 의원들 상대로 예. 조롱하고 멸시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도부 여러 번 해봤잖아요. 네. 지도부가 그런 얘기 갖고 지도부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사퇴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이 통합의 중심에 서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 혼자한테 그걸 다 맡기지 말고 네. 지도부 많지 않냐 여러분들 예. 해라. 예. 어제 좀 꾸짖었죠 제가.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고민정 의원이 나와서 저는 원칙과 상식 만났어요 그러더라고. 아 나는 만났다. 예. 딴 사람들이 안 근데 만나 이런 부족했다. 거예요? 뭐 예. 하길래 내가 예. 어제 통화하면서 예.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당을 통합시키고 지도부가 총선 전략을 내놓아서 총선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방략을 토의하고 네. 그리고 저 대여 전선도 좀 이렇게 끌고 나가는 네. 지금 당의 지도부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지도부가 안 보인 지 오래됐어요. 이재명 대표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홍익표 대표가 잘 보여요. 그거는 지금 원내 전략 정기국회니까.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내 대표는 원내 전략을 짜는 거고 네. 지도부가 총선을 끌고 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 당 지도부들이 안 보여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마침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없더라고. 이재명 대표 어제 안 왔어요, 의 총장이. 아니, 왔다가 나갔어요. 왔다가 나갔어요. 왜 계실 때 얘기를 했어야지 없는 자리에. 아니 자유 발언을 시키기 전에 나갔다니까. 자유 발언 시키기 전에 나갔어요. 전화라도 좀 해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직 지도부 높은 선배로서. 할 말이 없네.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 에이. 잘못하셨네. 불출마한 사람이 네. 저도 당 대표 할 때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막 훈수도 그러고 귀찮아요. 네. 내가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하는 거지. 근데 네. 최근에 전에는 전화를 자주 하더니 네, 요새 최근에 전화 안 한 와요? 4, 5개월은 전화 4, 5개월이나 전화 통화를 안 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한 4개월 된 것 같네. 아, 3개월.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단식 투쟁하고 뭐 힘드신데 무슨 전화를 전화 투쟁. 전화를 하겠어. 막 꼬여.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잘 안 보이고 당 지도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에 대한 의원들이 부글부글하다라는 얘기는 좀 있긴 한데. 그래서 내가 대변해 준 거예요. 네. 뭐 그런 나는 이제 일단 원칙의 상식이나 이런 의원들에게는 일단 통합을 더 강조하고 네. 지도부는 좀 잘하라고 이렇게 제가 어떤 전직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조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의원들에게는 선거제도 같은 걸 싸우지 마라. 이거 싸울 문제가 아니다. 이거. 네. 그런 얘기 어저께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 그럼 선거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솔직히 말하면 이 선거제도 문제를 가지고 벌써 한 달이에요. 계속 연동형이냐, 병립형으로 돌아가냐, 그래서 내가 이거 전에 뭐 25석 차이냐.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네. 왜 선거제도는 선거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걸 택하면 선이 이걸 택하면 악이 아니잖아요. 병립형은 악입니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제도죠. 여러 가지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제. 네.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입니까? 아니에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난 수십 년간 병립형을 해왔던 건 그 병립형이 묘미가 있으니까 해온 거지 악의 제도를 계속 유지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 제도에서 뭔가 좀 더 개선할 방향은 뭐냐를 네. 고민하는 것이죠. 거기엔 또 의원들의 이건 좀 게임 누리니까 이해관계가 있겠죠. 네. 각 정당에. 지금 지역구에 출마할 의원들이 비례대표 선거제를 갖고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싸울 이유가 그러니까 없어요. 지역구 의원들은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싸우냐고.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이해관계가 없는데 왜 싸우냐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땐 병립형으로 가도 되고 연동형으로 돼요. 이탄희 의원이 저렇게 세게 얘기하고 우리 당이 근데 이탄희 의원 세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네. 이걸 너무 선악의 문제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동형으로 가자고 할 때에는 이거예요. 좀 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 네. 그 지난 대선 근데 공약- 지금의 준 연동형으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완전 연동형을 해야만 네. 그게 그나마 가능해요. 지금의 준 연동형은 연동형도 아니고 병립형도 아닌 기형적 제도예요.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제도가 현재 있는 제도가 선이라고 주장하는 건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완전 연동형으로 가자고 주장하면 난 그건 동의해요. 네. 우리 당은 완전 연동형으로 가자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러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네.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돼요. 네. 현재 있는 47석으로는 완전 연동형이 불가능해요. 맞아요. 최고 한 60석에서 70석 이상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의원 수를 그대로 두고는 완전 연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완전 연동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준 연동을 가자는 주장은 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도는 실패한 거예요.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거대 정당이 그렇죠. 예. 완전 연동형으로 가면 위성정당 안 만들어도 돼요.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인큐베이팅 시켜준 소위 비례연합정당, 네. 거기 우리가 조정훈 정당, 용해인 정당 만들어줬잖아요. 네. 조정훈 정당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 진짜 내가 괘씸해 죽겠어요. 조정훈 당은 우리 당에서 한번 하고. 만들어서 당 저기 국회의원 해먹고 예.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예. 그 말이 돼요? 거기 가서 또 한 번 해먹고. 예. 뭐 될지 안 될지 좀 봅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도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네. 인큐베이팅에서 제3당을 만드는 것은 실패하는구나. 자력으로 뚫고 들어와서 기존 정당과 싸워서 네. 제3당이 돼야지 인큐베이팅하는 형태, 소위 비례연합정당 이거는 성공하지 못하는구나. 네. 4년짜리구나. 네. 그리고 경험했잖아요. 네. 왜 자꾸 부정을 해요? 이미 경험했는데.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기존 정당과 싸워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제3정당이지 네.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인큐베이팅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당 탄생이 아니다. 세 번째,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은 연동형의 연자만 꺼내면 나가요. 근데 그럼 이번에 단독 처리할 수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우리 당이 하는 일은 완전 연동형을 추진하되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어디선까지 할 거냐에 네. 대한 소위 타협의 마지노선을 지금 의총에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탄희 의원이 이거를 결정합시다라고 주장할 때 나는 아니 어저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네.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네.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노하는 제도를 주장은 하지만 안 받아주면 최종적 타협은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옛날에 과거 병립형으로 완전히 가면 안 되니까 권역별 비례 네.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네. 문재인 후보 시절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계속 권역별 비례 얘기하다가 갑자기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얘기를 하니까
좀 계속 정당 출입했던 기자들 입장에서 민주당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초선 의원들은 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면서 연동형을 가져요. 네. 나는 김대중 대통령 영입한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한 예. 사람인데 그분들은 항상 권역별 비례 권역별 비례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분들은 권역별 비례주의자인데 예. 갑자기 갑자기 지금 들어온 연동형- 초선들이 연동형이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라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그 역사인데 우리가 더 잘 알지. 네. 사실은 4년 전에 갑자기 연동형이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4년 전에도 연동형은 사실 반대했어요. 저는. 특히 이런 준연동형. 네. 근데 하여튼 지금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 비례제의 석패율 이게 들어가는 그게 게 민주당의 민주당의 20년 당론이었어요. 20년 당론이었는데 갑자기 이탄희 의원이 이렇게 나서면서 울고 막 이러니까 뭐지? 글쎄, 선거제도를 갖고 의원직을 거는 건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정당의 체질과 문화를 바꾸는 문제라도 네. նակ은 정치를 청산하는 문제를 갖고 싸워주는 거는 좋은데 연동형이냐 준연동형이냐 독립형이냐 권역별이냐를 갖고 그게 막 그걸 예. 울면서 할 문제인가? 제가 갑자기 저는 권역별 비례를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마지막 네. 타협은 예. 완전 연동형을 추진해 보다가 예. 안 되면 이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타협의 어바웃을 제가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탄희 의원이 나와서 지금 이 제도를 고수하지 않으면 퇴행이라면서 울길래 내가 반개혁주의자인가? 이거 이상하네. 이러고 그냥 아무 생각해도 20년을 하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네. 당황했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총선 출마 선언하면서 사의 표명했는데 서울 종로, 세종갑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임종석 비서실장도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동이요. 성동이요? 네. 결정됐습니까? 네, 본인은 그렇게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예. 아그래서 홍익표 대표가 서초로 간 거예요? 네, 아니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홍익표 대표가 서초를 가니까 거기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죠. 거기 뭐 구청장 있었지 않습니까? 정원호 구청장. 구청장이 아마 임종석 의원을 도울 거예요. 근데 사무국장 출신이잖아요. 사무국장 출신이니까. 두 분이 예. 친해요. 두 분이 친해서. 두 분이 경쟁할 가능성은 없죠. 예. 자, 그럼 성동으로 결정이 된 거죠? 아니요, 이제 저는 그렇게 짐작한다는 거예요. 짐작한다. 본인이 선언을 한 건 아니니까. 본인이 선언한 건 아니니까 조만간 뭐 출연하셔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예 선언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좀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자, 다른 사람 유튜브 잘 안 봐요. 다른 사람 유튜브 안 봐요? 자기 것만 봐요? 자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려면 유튜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하던데 마시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 이광재 총장은 어디로 갈까요? 종로? 세종? 모르죠. 예. 이분의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난번 강원도지사에서 그때 사실은 도지사를 안 나오고 싶어 했는데 네. 야 김진태가 나오는데 어떻게 안 나오냐. 강원도에서 아무도 출마를 안 하고 그냥 무혈 입성하게 하냐. 네. 그래도 김진태 정도하고는 예. 그래도 민주화 운동했던 네가 나와야지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해서 나왔는데 네. 낙선했잖아요. 네. 저더러 책임지래요. 그래서 야 그 책임을 어떻게 지냐. 근데 마음은 아프죠. 네. 국회의원 잘하고 있던 후배를. 네. 근데 물론 제 얘기 때문만 형이 책임져. 제 이번에. 얘기 때문에 나온 건 네. 아니고 본인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고민이 되니까 날 보자고 했겠지. 내가 먼저 보자고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아까운 인재죠. 네. 그러니까 또 당의위에 어쨌든 강원도지사까지 나와줬던 국회의원직을 이제 던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마할 명분은 분명히 있는데 지역을 어디로 선택하는지는 이제 본인과 당이 상의해야 될 문제겠죠. 네. 국민의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어찌됐든 장제원 의원 윤핵관, 원조 윤핵관 뭐 불출마 선언했고요. 김기현 대표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자이든 타이든 뭐 울산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뭐 입장이 없긴 한데 뭐 이어서 쭉 불출마 러시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요. 이게 혁신입니까? 이 문제를 보는 일반적인 여의도 시각 제가 네. 좀 실망했는데요. 특히, 여의도 특히 시각. 정치부 기자들 네. 이거 분노해야 돼요.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의해서 네. 김기현 대표를 또 날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집권당의 정당 대표가 무슨 주머니 속에 공깃돌입니까? 안 그만두려고 한 사람을 전화를 해서 그만두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보도를 보면 네. 이거 아주 못된 짓이죠. 예. 대통령이 예. 여당 대표를 이준석은 징계를 해서 물러나게 하고 김기현은 안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빨리 그만둬 하고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주소예요 이게. 예? 지금이 50화국입니까?
대통령이 막 함부로 정당 대표 날리고 막 이러는 세상이에요. 당원들이 뽑아준 대표를 2번이나 날려? 이 선거에 이기겠다고? 그리고 그건 완전히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분노하지 않고 이걸 지적하지 않아서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의 사실을 듣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나? 국회의원 불출마는 네. 우상호처럼 예.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줘야라고 자의로 불출마하는 거지. 예. 장재원 4,000명, 5,000명씩 모아서 나 다음에 나갈 거야 했던 사람이 불과 일주일 만에 전화 받고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울면서 그만둬. 예. 이게 말이 돼요? 돼지국밥 먹고 그만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네. 이게 민주주의냐고. 본인이 선택해야지. 예. 그 사람을 뽑아준 유권자의 뜻이 있는데 대통령 전화 한 통에 막 날리고 네. 이건 정치가 완전히 희화화된 거고요. 이건 다 공작이에요. 정치 공작. 정치 공작. 이게 무슨 불출마예요. 예? 불출마는 자의에 의해서. 네. 예? 그래서 그만두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바로 구정치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 당 따라하라고요? 우리 당은 저런 구정치를 따라하면 안 돼요. 네. 자의로. 예? 보세요. 난 너무 가슴이 아파. 네. 홍성국 의원이나 우리 이탄희 의원, 오영환 의원 너무 훌륭한 의원들이 네. 예,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지 않습니까? 저렇게 전화해서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예. 그만두라 그래서. 예. 누가 그만두라 해서 그만둔 게 쇄신이에요? 그건 정치 압박이고요. 구정치고요. 네. 그런 거는 본따면 안 돼요. 예. 하려면 알아서 자기 본인이 그냥 예. 자진 불출마하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저 아주 못된 행위다. 일단 이렇게 제가 본 역사 중에 5공화국 때 전두환도 저렇게 안 했다. 전두환. 당대표가 저렇게 함부로 날렸습니까? 중간중간에 안 날렸어요. 박정희. 네. 박정희도 뭐 자기 당 주세요. 대표를 함부로 안 날렸죠. 그때는 지명하던 시절이니까. 네, 지명이죠. 예, 예. 그래도 함부로 자르진 않았죠. 근데 이제 그 울산 지역구 같은 경우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지역 구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어디로 출마를 할지 출마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네. 지금 국빈 방문 가운데 네덜란드에서 전화했다는 거거든요. 불출마하라고. 네. 그러니까 당대표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당신 나오지 마 이렇게. 아니죠. 이게 된 거죠. 네. 국회의원 불출마가 훨씬 더 희생과 헌신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실의 생각은 네. 잘 됐다. 장제원, 김기현을 불출마시켜서 그걸 명분으로 네. 영남 중진들 다 자르고 네. 예? 인적 쇄신 해가지고 거기다 네. 검사 출신들 박을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이 국회의원을 불출마한 사람들은 나중에 장관을 시켜준가 다른 네. 걸로 보상하면 되겠지. 이런 작전을 짰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기현 대표가 가만히 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기는 유작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표는 다음에 또 나오면 되고. 그러나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정치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선택한 거죠.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한 거죠. 아씨 내가 시킨 대로 안 했네. 대표를 하고 국회의원을 불출마했더니 국회의원은 출마하고 대표를 그만뒀어. 골치 아프잖아요. 네. 정치가 그런 거죠. 뭐 시킨 대로 다 합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가 똑똑하네. 당 대표야 뭐. 그냥 사선 아니네. 그렇지. 당대표 그만두고 저 국회의원을 잡았다. 네. 나 같아도 그렇게 하지. 나 같아도. 네. 다음에 당 대표 또 나오면 되지 뭐. 근데 국회의원을 불출마하면 정기를 떠나야 돼. 이제 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네. 그 지역을 택할 테니까. 예. 그래서 근데 대표까지 불출마한 사람을 울산 지역구를 안 줄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금 돌아가는 거 근데 보면. 그러기에는 이 두 번의 불이익을 주긴 좀 어렵죠. 아 그래요? 근데 일단 좀 지금 10,000명에 10,039명에 야. 제가 좀 스피커 합니다. 와 우나이퍼. 재밌잖아요. 매일 나오세요. 네? 이 사람이 지금 매일 나오세요. 무슨 소리예요? 저 어차피 불출마도 했는데 아, 그냥 편의점에서 같이 아이 나는 알바하세요 알바. 저 편의점보다 마트 좋아해요. 아니 네 우알바. 예? 우나이퍼 관두고 우알바로 저랑 같이 하시죠. 예. 진짜. 매일 하시죠. 예. 어차피 뭐 총선도 안 나오는데 할 일도 별로 없어 보여. 제가 다시 시인 만들어 드릴게요. 이 사람이 윤석열이야? 시인에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정말 아 너무 재밌다. 아니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냥 막 네. 방언이 터지네. 그래서 비대위원장 누가 할 거냐? 에? 김한길이냐? 그러니까 저게 한동훈이냐.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네. 보세요. 대표는 유지하고 국회의원을 불출마하라고 한 건 대표 체제를 흔들고 싶지 않아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김기현 정도의 말랑말랑한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진 않죠. 당내 그러니까 더군다나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신선도 해야 되고 네,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여든 야든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혁신한다고 대표를 그만둔 게 국민의힘의 또 다른 위기 요인일 것이다. 또 다른 위기다. 예. 공천 국면으로 가면 그렇죠. 그걸 잘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거 잘할 수 있는 사람 우상호 정도. 우상호 가야 되나 그러면? 아니 그 능력으로 보면 뭐 김한길. 김한길. 근데 김한길 선배는 예. 신선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그쪽 당에서 예. 불안하잖아요. 근데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 회의했는데, 야, 그 김한길 너무 민주당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중진들이 반대했다는 거. 분명한 거는 김한길 의원이 그 자리를 딱 꿰차는 순간 네. 전혀 국면이 바뀌죠. 어떻게 됩니까?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죠. 황당한 일? 예. 네. 어떤 예상을 좀 해보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한 가지만. 딱 하나만 해주세요. 뒤통수를 많이 칠 거예요. 뒤통수를 많이 친다. 이 양반이 수가 밝거든. 네. 정치적 수가 노련하잖아요. 네, 노련하시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들을 두기 시작할 거라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전에 이분이 그때 안철수 의원을 데려와서 새정치민주연합 만들 때 보면 그렇죠. 네. 기가 막힌 수를 둔 거죠. 근데 안철수 의원은 나중에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철수가 당했다. 아주 당한 거죠. 예. 김한길한테 당한 거다. 당한 거죠. 예. 그런 수들을 잘 두신다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정통파는 아니에요. 이 수를 두는 게 약간 무협으로 보면 약간 사파. 사파. 예. 근데 그것도 이기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를 두는데 이 가끔 암수도 둘 줄 알고. 압수. 예. 혈도 잘 짓고. 혈도 그러니까 잘 짓고. 그러니까 정통파와 사파의 수를 다 둘 줄 아는 예. 몇 안 되는 분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견디기 좀 어려울 거예요 의원들. 의원들이. 그래서 그거 나는 못 받는다. 김한길 의원 본인도 예. 자리를 주문하실 텐데 예. 의원들 동의가 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의총을 통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다. 그러면 김한길 대표가 위원장에 가고 싶어도 영남 중진들의 그분이 가고 반대로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가고 싶어 하지. 근데 그분은 시키면 한다 이런 주의거든요. 권력을 주면 늘 거절한 적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서실장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대기 실장하고 싸우고 있다는 소문이 에이, 있어요. 싸우진 않죠. 싸우진 않아요? 뭐 갈등이 있다. 왜냐하면 국민통합이 하나도 못 넣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각에.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건 별건으로 그런 놓고 거는 뭐 별로 한다더라고. 관심이 없고 우린 총선과 관련된 얘기만 총선. 예. 그래서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이 안 되면 한동훈? 누가 될지는 모르죠. 한동훈은 네. 절대 안 되고요. 한동훈 절대 안 된다? 왜 그럼? 법무부 장관 하던 사람을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상태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네.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켜가지고 예. 그래갖고 바로 비대위원장을 시킨다. 이거는 예. 그런 저 아무리 보수라 하더라도 네. 택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걸 요청하면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당이. 그건 진짜 진짜 윤석열의 이 소위 말하면 네. 완전 사당되는 거잖아요. 네. 당 대표가 윤석열 오른팔이야. 거의 돌쇠네 돌쇠. 돌쇠. 그럼 뭐 완전히 이거 돌쇠당 되는 거예요. 돌쇠당. 나는 그럼 계속 야지를 놓죠. 네. 계속 네. 비웃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돌쇠당 됐다. 돌쇠당. 예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걸 바람직하지도 않고 예. 정치가 희화화되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여의도에 있는 피카소들은 희화화되는 그림만 그려. 네. 예? 제대로 된 추상화를 그리지도 못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로 구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인유한? 아니 이거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임명권자예요? 네. 아니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인유한 아니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원희룡이거든요. 네. 아니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로 할 가능성보다는 네. 의회인 바깥쪽에서 구해볼 가능성이 있죠. 밖에서 완전히 밖에서 네. 완전히 밖에서 오신 분이 또 그러면 지금은 나는 비대위로 가기로 하고 작전을 짠 게 아니어서 네. 지금 사람을 물망에 놓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 압축해 놓은 상황이 아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구나. 상황에서 지금 막 사람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저 그래서 더 혼란이 올 거다. 그래서 저렇게 구하면 제대로 된 사람을 못 구한다. 네. 그래서 또 혼란이 올 거다. 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본인 27일 날 신당 창당 한다는 건데 이 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소위 연판장 멤버들 김기현 대표 공격한다고 막 난리쳤다가 김기현 대표 막상 그만두니까 조용하거든요. 뭐 이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 걔들이 하는 일이 다 그런 식이죠. 뭐. 줄 잘 설고 어디 가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뜻인가 봐 하고 막 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고 또 조용히 있고 이게 소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눈치를 보면서 뭔가 권력에 줄대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생각을 갖고 예.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지 당의 앞날은 어떤 것인지 이런 예. 고민을 하면서 주장을 해야지.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바 같아. 대통령실의 뜻이 거긴 것 같으니까 우리 나가 싸워주자 막 하다가 예. 그만두라고 했다니 어이구야 지키려고 했더니 그만두라고 그러네. 그리고 또 숨어 있는 거지. 김기현 대표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다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 사태 반대한다고. 네. 그래야 일관성 있잖아요. 그렇죠. 조용하면 뭐 하는 짓이죠 이게. 만약에 이런 사람들 내년 공천 어떻게 만약에 대표시라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선 시켜줘야죠. 그래도 경선이 민주주의인데. 와. 국민 당원과 국민이 선택해야죠. 역시 우상호 대표님 착하십니다. 어차피 내가 공천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신당 정당 한다고 그랬잖아요. 할 것 같아요? 저기도 건을 건넜죠 이미. 거기도 배 탔어요? 이낙연 대표와 또 오히려 이준석 배가 먼저 떠났죠. 이준석 배가 먼저 떠났다. 예. 저기 돌아오기에는 예. 어렵고요. 예. 아니 이준석을 징계해서 잘란 당이 네.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만둬서 이준석을 비대위원장 시킬 수 있어요? 예. 그 못하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준석 신당은 성공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윤석열 대통령에 달려 있죠. 윤 대통령에 따라 달려 있다.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천 탈락시킬 것인지. 그에 따라서 이준석 정당의 규모와 세가 네. 결정되죠. 예. 현재까지는 명분은 있어요. 집권당 안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만들어지는 신당이잖아요. 네. 저거는 명분은 있죠. 명분은 대통령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일종의 여당 내의 견제 네.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보수 신당이기 때문에 여당 안에 야당 역할. 과거에 뭐 박근혜 같은 보수 진영 안에. 진영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 봐라. 예. 상당히 배짱 좋네. 이런 게 보일 수 있죠. 네. 아까 말씀 성공하려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 기반, 그 다음에 출마할 새로운 세력. 네. 천하용인 정도면 그래도 저 정도는 보수에서 자기 할 말 하는 애들. 네. 이런 인식이 있죠. 네. 근데 그 4명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더 확대돼야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기반이라는 거 대구 경북에서 먹힐 네. 것인지 네. 대구 경북 울산 부산에서 그거는 실제로 보면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대구 경북하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부산 가서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진짜 내가 진짜 열이 받는 게 네. 대한민국 재벌 총수들이 네. 대통령이 끌고 와서 어묵이나 떡볶이 먹여야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입니까? 전 세계 기업과 경쟁하는 사람을 이거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그 뭐 하는 짓이야? 외국의 정상들을 만날 때 대동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경제 외교상 예. 이제 하다 부산에 가서 떡볶이 어묵 먹여? 대한민국 재벌 총수들이 그런 수준이니까? 아니 그 와중에 이재용 그걸 따라가 그리고 그걸 또 따라가고 그 와중에 또 이재용 하니까 조용히 이렇게 아니, 그건 뭐 조용히 하라고 시켜야지. 시켜야 돼? 너무 인기 있어 보이면 너무 윤석열이 인기 있어- 질투하니까. 윤석열이 질투하니까 잘못하면 다치잖아. 다치니까. 그러다 또 감옥 갈 수 있으니. 어묵 먹었다고 감옥 가진 않아요. 근데 아니 쉿. 근데 보세요. 만약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네. 예? 그 무슨 미국의 대표적인 뭐 빌 게이츠나 네. 이런 사람들 뉴욕에서 떡볶이 먹여봐요. 햄버거. 미국 언론이 난리가 나지. 그렇죠. 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나 촌스러운 짓입니까 그러니까요. 저게. 좀 너무 창피해요. 어쨌든 네. 총선에서 이기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만큼 영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 이준석이 뭐 되겠냐 대구에서. 이런 거예요. 총선에서의 지금은 구도가 정리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소위 구도라는 건 뭐냐면 당이 이번 선거에 후보들을 내서 뛸 수 있는 당이 과연 몇 개가 되고 네. 보수의 분열이냐 진보의 분열이냐 네.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게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네. 지금은 정당 창당이 어느 선까지 갈 거냐 그거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전망까지 분석하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 네. 아직 어떤 사람들로 짜여져 있는지 어떤 구도를 가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호기심이죠. 대구 경북에서 이길까요? 이건 약간 말초적인 얘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땐 아직은 판단 불가. 저는 이낙연 대표 신당은 실패할 거라고 본 것은 지금 현재의 이 세력 구도나 네. 지지 기반으로 볼 때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준석 건 좀 더 보자. 네. 영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분석해 보고 네.
정당이 창당되고 나서의 지지율을 좀 봐야죠. 그다음에 그것이 전국 지지율이 아니라 특정 지역 지지율을 좀 봐야 돼요. 네. 그래야 저기에 인물만 얹히면 이기는 지역도 나오겠는데라는 판단을 지금은 판단 자료가 근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점쟁이가 예측하듯이 추론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판단 불가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대구에서 가장 반개혁적인 인사하고 붙겠다. 비만고마양이하고 붙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는 총선용이 아니다. 대선 행보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본인들 마음속에 큰 꿈을 품는 거야 모든 정치인들에게 허용된 네. 거죠. 네. 우상호처럼 대권 꿈이 없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아니 근데 왜 대권 꿈이 없으세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자격이 없어요?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왜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전 정치인. 능력은 있는데 자격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후배 세대들 키워줘야 돼. 근데 네. 아 갑자기 슬퍼. 그래서 못 슬퍼. 아니 능력도 있고 자질도 있고. 옛날에 586 물러나라고 그러던 사람들 이제 와서 물러나니까 슬프대. 참 못됐어. 근데 자 문제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금 현재 어떤 단계를 펼쳐나가고 있느냐. 네. 저는 어떤 윤석열 같은 권력자와 맞서서 저렇게 배짱 있게 대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배짱 네. 행보는 나는 되게 놀랍게 봐요. 우리 당이 저런 사람이 없잖아요. 네. 우리 당은 그러면 배신자라는 소리 들어도 자기 할 말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우리는 가령 지난번 대선 끝나고 소위 말 5명의 소선 의원들이 주장할 때 막 배신자라고 네. 공격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그런 공격 받아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크는 거거든. 바른 말 하고. 네. 총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지구서도 반성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초선들이 전 이뻤어요. 네. 그랬더니 걔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속으로만 이쁘다고 그러고 공개적으로 지지선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야, 술이나 먹자. 근데 이 윤석 대표의 행보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네. 뚜렷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가고 있는 건 맞죠.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내년 총선에 달려 있죠. 총선에서 완전 무너지면 미래가 없죠. 그거 좀 봐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네. 특검법 28일 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네. 그러면 제2 요구가 다시 오겠죠. 네.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세해서 이거 특검법 발의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합세를 왜 해요? 안 해요?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국민의힘이 그 찬성하면 어떡하려고. 아니 정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 공천권에 잃게 된 분들이 22명 반란표. 그런 거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은 우상호밖에 없어요. 또 예? 우상호가 자꾸 건너가야 되겠네. 대통령 국민의힘에. 탄핵 때 그 저쪽 그러니까. 의원들을 그런 데려올 수 원내대표였잖아요, 있는. 그때. 네. 그거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색출해가지고 공천 다 탈락시키거든. 결국에. 네. 예. 우리 가결파 의원 다 알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 가결파 던진 애들 난 거의 한 90% 알거든. 90%. 네. 예. 아 제구나. 가결파. 네. 그 명단 좀 주세요, 누군지. 미쳤어요? 애들 죽일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네. 걔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다 혼내줬으니까. 뭐 근데 그 김건희 특검이 다시 제2 요구가 왔다고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그거에 대한 정책 부담을 걔들이 지는 거죠. 네.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은 있죠. 네. 국민의힘 안에. 그러나 노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권력설 1위를 네. 감히 수사하라고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죠. 아무에게도. 네. 방금 뭐 이제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수사 착수했다는. 무슨 의혹이에요? 화면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의혹이야? 받았잖아. 범죄지 범죄. 범죄 현장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네. 백을 돌려줬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창고가 뭐예요, 그게? 아니 본인 창고에 넣어놓은 거겠지. 대통령실. 아니 무슨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부부싸움 했을 거야 그것 때문에 명품 때문에. 누가 이겼어? 그걸 왜 받아왔냐 막 이럴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예. 내가 그막 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깨갱했겠지. 예. 아 근데 저는 이거 얘기해야 될지. 네가 나한테 사준 적 있냐? 아 그러니까. 근데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문제는 여지간 이게 아주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네. 스페인 순방 때 네. 민간인 탑승. 맞습니다. 요거 명품 관련된 세일 아니냐? 맞습니다. 라고는 얘기가 광남에 파다했고요.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갔을 때 예. 그건 아예 그냥 방문을 했잖아요. 전세를 내고 그냥 문을 다 본인이 안 막아버리고. 가져가고 딴 사람이 그 다음 날 뭐 경호원이 샀다 이러는데 그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 명품관이라서 계속 줄 수가 있어. 그 이번엔 딱 걸렸지. 네. 대통령 영부인이 예.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의 사무실에 또 가서 네. 그 그나마 그 연루된 그 계속 코바나 컨텐츠는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데인데 네. 거기 앉아갖고 네. 줄을 서서 명품 무슨 선물을 받아? 그러니까요. 신라 면세점 이게 가방도 있고. 무슨 저 조선 시대에 나오던 예. 세도가 집안에 뭐 조공하러 가는 것과 뭐가 네. 달라요? 그러니까요. 아 이건 그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네.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김영란법 위반이 청탁금지법을 넘어서서 사실상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명품을 받고 네. 뭔 대가를 들어줬으면 이거는 네. 큰 범죄고요. 예. 근데 그건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부인할 테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최 목사라는 분은 뭘 청탁하러 간 분은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그 그다음에 사람들은 뭔가 자리 청탁 아니면 네. 무슨 청탁 안 했을까? 그래서 이거는 수사로 확인할 수 있는 거냐? 네. 코바나 콘텐츠 앞에 있는 CCTV를 분석을 해야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요. 예. 과연 그런 압수수색을 할까요? 지금 다 지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발언 가운데요. 1인칭 시점으로 남북 관계를 언급합니다. 앞으로 목사님 저하고 같이 통일 문제 한번 크게 해봅시다. 그 최 목사님은 네. 통일운동 하신 분이에요. 통일운동가 예. 재미 맞아요. 목사시고. 근데 그 영부인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일 문제, 남북 관계에 손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공검을 표하고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거는 좋은 얘기죠. 네. 통일을 하자는데 왜 흥분하고 그러세요? 아니 뭐 좋은 얘기긴 한데 필요한 얘기긴 그 자격이 하죠. 중요합니까? 통일을 위해서는 네. 온 민족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아니 이게 운동적 차원이 아니라 이분이 지금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선출되지 않은 구체적인 거예요. 어떤 정책에 뭐 네. 관여하는 게 드러난 건 아니고 좋은 말을 한 거니까. 네. 저는 통일 얘기하는 건 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건 시비를 걸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통일의 진심. 잘 안 먹히죠?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민주당의 박지원 전 원장을 비롯해서 천정배 전 장관, 정동영 전 의장, 뭐 쭉 출마하십니다. 예. 그리고 현역들이 반발합니다. 윤재가 보면 무슨 말이냐, 막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 다 출마하셔야 돼요? 아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봐야죠. 네. 그 우상호 같은 사람도 불출마를 하는데, 아이 그 형님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그분들이 더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뻔히 현역 후배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의 정치 그 사람들의 자리를 뺏어서 하겠다?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이 형님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건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참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좀 이 형님들 그리고 또 근데 또 국민의힘도 그래요. 예. 이인재 7선 75세의 7선 도전 피닉스가 다시 돌아온다.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아유 그러면서 뭐 바이든이 나보다 몇 살 위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 예. 아니 근데 그 동갑이라고 하신 분도 한 분 계시잖아요. 박지원 원장.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고 그런데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당이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주. 네, 당이. 어떤 방향으로든 예. 경선 기회를 다 드릴 건지 아니면 뭐 그 일정하게 호소를 해서 말릴 네. 건지 뭐 이건 지금 정할 문제는 아니고 네. 지도부가 써야 할 카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을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 천하용인 이준석, 뭐 신인규, 뭐 김재석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막 하는데 민주당은 정동영, 천정배 뭐 이런 분들이 아니 민주당에도 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이소영, 전용기 왜 우리 당에 있는 젊은 의원들은 거론 안 하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네? 잘 안 보여서 아니 잘안 전영기 의원은 보이기는 나오셨어요. 뭐. 네? 네. 전영기 의원 한 번 네, 나오셨어요. 좋잖아요, 사람. 예. 네? 그다음에 뭐 한준호 잘생겼잖아요. 네. 뭐 그렇게 우리 당도 좋은 의원들 드글드글해요. 아 우상호도 잘생겼어요. 더미래가 아니 그리고 웃었어 지금. 네? 아니 그리고 진짜요. 웃었어. 아니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아니 웃어요? 통일의 진심인 것처럼 잘생겼어요. 하하 웃으면 그게 아니야 진짜 통일의 진심인 진정성이 것처럼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진짜 시간 다 돼가네. 네 이제. 시간 다 네, 돼가요. 네, 네. 더미래가 네. 이낙연 신당 철회해야 된다. 지도부가 나서라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네 뒤에 우상원 계십니까? 같이 의논했습니다. 같이 의논하셨습니까? 아, 오늘 발표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던 거예요? 네. 어제 의논해서 네, 오늘 발표하기로. 네.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움직일까요? 그거는 모르죠. 지도부에게 일단 우리 더 좋은 미래가 일반 사실 국민을 상대로 한 성명서거든요. 네. 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집단적 의사를 표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 이낙연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거나 혹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네. 판단하는 분들에게 일정한 판단의 기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미래의 생각을 이제 정리한 거고요. 대표에게 지도부에게 요청한 것은 당 통합을 위해서 네. 힘써달라. 그거 하는 그런 건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취지죠. 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 날짜로 제시된 내년 1월 15일은 저도 모르는 날짜입니다. 그렇죠. 지금 날짜를 정했겠어요. 아직 세력이 네. 다 안 모였는데. 예. 상당에는 여러 날짜가 계속 미뤄질 거예요. 사람을 못 모아서 계속 미뤄지고. 그럼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안 하시겠어요? 하기는 할 건데 날짜는 계속 미뤄질 거다. 예. 원래 날짜를 정한 게 아니니까 미뤄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네. 그렇게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는 수준으로 진전돼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정말 이제 한 5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서대문은 누가 갑니까? 국민의힘에서 여야 공이 다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다시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없는데 누구라도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편의점은 큰일이네. 이 편의점은 네, 특이하죠. 한번 나갔던 물건 다시 깔아요. 네. 유통기한 지난 건 안 깔아요. 유통기간이 지난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요.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현재 원래 이뇨한 선생이 네. 그 지역구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혁신위원장으로 증발이 돼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양반이 가서는 혁신위원장을 하면 어차피 지역구 못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서대문을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못 오죠.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면 보통 거기는 전략공천 지역이 돼요. 네. 그러면 전체 지금 외부 아까 김성환 의원이 와서 갔지 않습니까? 네. 외부 인사 영입을 할 테니까 나중에 외부 인사 영입한 사람 중에 서대문갑에 어울리는 분은 공천하겠죠. 전략 공천하겠죠. 네. 네. 저도 아직은 누가 올지 모릅니다. 네. 저기 편의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알바로 나오시는 저는 걸로. 그렇게 예. 물건을 편의점에 그렇게 편의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편의점 낮추고 계시는 거예요? 윤식당에 신구 선생님께서 알바하면서 그 식당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식당만 잘 됐지 네. 신구 선생이 잘 된 건 아니죠. 신구 선생님도 잘 되셨어요. 연극도 잘 나가고. 우알바 저희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서 우리 우알바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